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박정혜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물어요. 정혜 씨 자식도 있는 분이 왜 혼자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해요. 이 나이엔 외로움도 익숙해져요. 하지만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제 집을 팔고 실버타운으로 들어온 건 단순히 노후 보장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눈치가 뭔지, 그리고 부담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두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살았어요. 뼈 빠지게 일했어. 아들 대학 보내고 딸 결혼도 시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다소 외롭고 고단해도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자식들이 성공하고부터였어요. 그렇게 성공한 자식들은 점점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들이 병원 일을 하느라 힘들다는 것도 이해했고, 딸이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 없다는 말도 고개 끄덕이며 들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먼저 안 오고 찾아가면 불편해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던 얼굴이 이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의지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어요. 그리고 곧 꺼낸 말. 엄마 병원을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듣는 부탁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아들은 여러 번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며느리의 레스토랑을 차린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해보겠다며, 그때마다 저는 모아둔 돈을 꺼내줬죠. 결과는 늘 같았어요. 몇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고, 아들은 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또다시 새로운 말을 꺼내곤 했죠. 이번엔 병원이래요.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게요. 몇 배로 갚을게요.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또 도와줘야 하나 갈등이 생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미 지친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가능할 거예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5억이라니요.
그 큰 돈을 대출로 감당하라고요? 이 나이에 집까지 걸고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아들은 간곡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절대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오래된 습관이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나 봐요. 결국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혹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대출 가능하십니다. 집 담보로 하시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나?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의 간절한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죠. 아니요, 대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통장에서 500만 원만 인출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대출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밖에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대출은 안 받았단다. 엄마가 예전에 장사하면서 받았던 대출 때문에 신용도 낮고 집도 담보로 이미 다 묶여 있어서 안 된대. 이게 지금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엄마 그걸로 무슨 병원을 차려요? 엄마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집 담보 대출이라도 좀 해주지.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더 이상 너한테 줄 것도 빌릴 여력도 없다.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500만 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대출도 안 되세요? 이 사람 병원 차려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어머니 돈 많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다.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미안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맞는 걸까 하고 말이죠. 며느리의 전화가 끊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500만 원 줬다면서요. 나도 300만 원만 주세요.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돼요. 딸은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죠. 그 상황을 알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는 못 해준다. 100만 원만 보내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딸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는 500만 원이나 줬으면서 왜 난 겨우 100만 원이에요. 너무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맞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줘버렸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자고 결심했어요.
그 결심의 시작이 바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언젠가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늘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모든 게 미뤄졌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평생을 헌신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겠어요?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 낡은 커튼, 남편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추억이 묻어 나와 쉽지 않았어요. 이 소파는 아이들 어릴 때 같이 앉아서 TV 보던 곳이지. 이 그릇은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건데 버리는 물건보다 버리지 못한 마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먹었어요. 이 집은 이제 나의 짐일 뿐이에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속이 시원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팔린 돈의 일부는 실버타운 입주비로 쓰기로 했고 남은 금액은 노후 생활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설계하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실버타운은 이미 몇 달 전에 대기 신청을 해둔 상태였기에 입주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정혜님 입주 가능하십니다. 오시기 전에 짐 정리만 부탁드릴게요. 직원의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번엔 나를 위한 삶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서던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입구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들이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박정혜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넓고 깨끗한 복도, 창밖으로는 잘 정돈된 정원이 보이고 공용 라운지엔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라면 나도 다시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은 혼자 지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작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도 조용했죠. 짐을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혜야, 이제 진짜 너만의 인생을 살아보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첫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왠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자식들 생각이 맴돌았죠.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한 거야.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그렇게 눈을 감고 조용히 그날의 마지막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히 산책로를 걷고 점심 후에는 요가나
미술 수업에 참여했어요. 저녁엔 입주 어르신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은 손뜨개나 퍼즐도 했죠. 이전의 일상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무언가를 끊어냈다는 해방감, 그리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첫 번째 월 생활비 청구서를 받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입주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프로그램, 비용도 생각보다 컸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 나이 되어서야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자식과의 갈등으로 이곳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오신 분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맞았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옆방에 사시는 최할머니였습니다. 정혜 씨도 자식들한테 실망한 거죠? 그 한마디에 저희는 금방 친해졌죠. 같이 정원 가꾸기도 하고,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렇더군요. 어디에서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어느 날 최할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 씨,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자식들은 우리를 짐처럼 느끼는 걸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아마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무한히 주는 사랑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되거든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딱이네요. 이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살아야겠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고 함께 마트에 갔어. 작은 간식을 사오고 때론 음악실에서 옛날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기도 했어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쓸쓸한 마음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비우는 건 쉽지 않더군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흔들렸어요. TV 속 가족들이 웃으며 모여 앉아 전을 부치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죠. 그럴 때면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봉사활동도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하고 저녁엔 마을 카페에서 음악회를 보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구나. 그런 자각이 들 때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자 표시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죠. 아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낯설 만큼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병원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입장도 생각 못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진심인지 또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닌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혹시 3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야말로 병원을 제대로 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았구나. 정말 달라졌을 거라고, 진심일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빨리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제 거잖아요. 미리 좀 받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돈. 그 말은 제게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평생 희생해온 나의 시간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가 죽으면 그 돈은 내 거니까 미리 달라고?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게 그냥 말이 글이 나온 거예요. 진심은 아니에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그게 내 진심이었던 거야.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밤새 열나서 끙끙 앓을 때 내가 옆에서 수건 적셔가며 간호하고 학교에서 상 받아올 땐 너보다 더 기뻐했던 사람, 그게 엄마였어. 그런 엄마한테 지금 돈 얘기를 하니? 아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 의사가 되었다고 기뻐했던 것도 부자가 되기보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너는 엄마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긴 침묵 끝에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제는 너를 놓아줘야겠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아들의 번호를 찾아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 주는 아픔이었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그 돈은 내 거잖아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죠. 지금껏 저는 제가 가진 걸 자식들에게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 그건 단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후회하게 되진 않을지.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제 결정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남긴 돈이 자식들의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제 재산의 80%는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0%는 딸에게 남겨주세요. 딸아이는 그래도 아직 혼자 아이들 키우며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쉽지 않은 결정이셨겠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뜻대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뒷바라지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부터도 자식들로부터도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제야 비로소 제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나날도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라 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요가 수업에 나가 몸을 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가끔은 그림도 그리고 입주자들과 함께 작은 텃밭도 가꿨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알차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에는 혼자 방 안에서 명상도 했습니다. 정혜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너 자신으로 사는 지금이 참 자랑스럽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자식들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가끔은 휴대폰을 들고 그의 번호를 눌러볼까?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다 말았어요. 그 애틋함이 또 다른 실망으로 돌아올까 두려웠고, 이제는 내 마음이라도 다치지 않게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멀리서 제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점점 저에게 마음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따뜻한 햇살, 매일 반복되는 잔잔한 일상들이 제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연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손주들이라 사진도 찍어야지. 며느리가 김밥 싸온다더라. 입주자들은 삼삼오오 가족들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담담하려 했어요. 나는 혼자니까 괜찮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행사 당일이 되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혼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정혜 어르신,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다들 바쁘대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이 메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순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야, 이게 정말 너의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게 최선이야.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더 이상 후회나 미련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뒷전이 아닌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비로소 시작해보겠다고 말이죠. 요즘 저는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목도리를 만들고 있죠. 정확히 누구에게 줄 것도 없지만 바늘 끝에서 완성되어가는 무늬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실버타운 친구들과 작은 전시회도 준비 중이에요. 그림, 글, 뜨개질, 사진.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새 출발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미움 때문도 원망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삶을 내 힘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바람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나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다면 저처럼 조심스레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이제부터가 진짜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100세 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